태양계에서 지구처럼 물이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천체로는 토성의 위성인 엔셀라두스와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가 있습니다. 허블 망원경은 유로파의 얼음 표면을 뚫고 뿜어지는 200km 높이의 물줄기를 2번이나 관측했습니다. 약 3100km 직경의 유로파는 지구의 달보다 약간 작지만 전체 물의 양은 지구의 무려 30배로 추정됩니다. 그야말로 물만 존재하는 천체라 할 수 있는데 지금부터 나사 탐사선 주노가 촬영한 유로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2022년 9월 말 유로파를 근접 통과했고 약 350km 지점에서 촬영한 유로파 표면의 실제 모습입니다. 표면 전체를 뒤덮은 것은 매끄러운 얼음층인데 대략 100km 내외의 엄청난 두께입니다. 화성처럼 높은 산도 거대한 협곡도 없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표면을 가로지르는 많은 줄무늬입니다. 목성의 엄청난 조성력으로 인해 얼어붙은 표면이 갈라지고 다시 얼어붙는 것을 반복하며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 유력한데요. 수백 미터 높이의 주근깨 봉우리와 기다란 선 지형들이 뒤섞여 지금처럼 아주 기이한 모습이 됐습니다. 이런 식의 복잡한 모습을 카오스 지형이라 부르는데 능선, 균열 등의 지형들이 뒤죽박죽 혼란스럽게 섞인 모습을 말합니다. 지금도 상당히 당겨서 촬영한 모습인데 부분적으로 확대하면 표면 지형이 상당히 복잡한 것이 보입니다. 과학자들이 유로파에 대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바로 얼음층 밑에 실제 바다가 있느냐는 것인데요. 현재 가장 유력한 가설은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조석에 의해 발생하는 열이 바다를 유지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바다의 존재 때문에 태양계 생명체 후보 1000체 중에서 화성에 이어 2번째에 꼽혔습니다. 하지만 유로파에 실제 바다가 존재한다면 순위가 바뀌어야 할 것 같은데 화성은 얼음은 있어도 액체 형태의 물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사는 2024년 탐사선 유로파 클리퍼를 보낼 계획이고 2030년 도착할 예정입니다. 오로지 유로파만을 위한 전용 탐사선이고 특정 위성만을 목표로 탐사선을 보내는 최초의 케이스인데요. 그만큼 유로파의 생명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얼음층의 정확한 두께와 액체 바다의 존재를 정밀 탐사할 예정입니다. 유럽 우주국도 2023년 목성 탐사선 주수를 발사할 예정이고 유로파도 탐사 목록에 포함됐습니다. 유로파 상공을 초속 24km 통과하며 촬영했는데 화질과 선명도는 상당히 깨끗한 편입니다. 2000년 초 갈릴레오 탐사선이 촬영한 사진도 화질이 좋기는 하지만 사진과 영상을 비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보시는 것이 바로 갈릴레오 탐사선이 촬영한 유로파 표면 주민 사진입니다. 상당히 당겨서 촬영한 모습이고 주노 영상보다는 지형 세부 디테일이 좀 더 선명합니다. 물론 지형의 색상 톤은 후보 정한 모습이고 실제 색상은 좀 다를 것입니다. 이 영상은 원래 흑백인데 톤을 살짝 넣어봤습니다. 흑백보다는 컬러가 약간 있는 것이 보기는 편합니다. 유로파의 바다를 지나면 암석층 및 철과 니켈로 된 액이 나타납니다. 허블 망원경으로 관측한 결과 얇은 산소 대기가 존재한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생물학적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고 지구에 비해선 아주 희박한 수준입니다. 만약 유로파 바다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지구와 비슷한 점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구처럼 열수분 출공에 서식할 가능성이 높고 지구심의 미생물과도 비슷한 모습일 것입니다. 지구심에서도 발견된 것처럼 햇빛이 없어도 열수분 출공의 화학 물질에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태양에 전혀 의존하지 않고 화학 합성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 이런 생물들은 우주 생물학의 새로운 관점을 가져왔는데요. 외계 생명체는 상식적 관점에서 벗어나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생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점이 아니더라도 유로파는 생명체에 필요한 모든 물질과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성처럼 수십억 년 전의 이야기도 아니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그렇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왜 화성만큼 자주 가지 않느냐고 할 수 있겠지만 단지 거리가 멀어서 갈 수 없을 뿐이겠죠. 그런데 만약 유로파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외부와는 완벽하게 단절된 거의 닫힌 생태계일 것입니다. 지구와는 너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신중한 탐사가 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주 낮은 확률이겠지만 한쪽 종만 살아남을 수도 있다는 것이겠죠.